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또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주춤쇼는 전문가님들이 세 분이 돌아가면서 나오시다 보니까 제가 네. 첫인사만 오늘 세 번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전문가님 시장이 이제 오늘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800선, 코스닥은 600선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지지선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시장의 문제는요, 뭐 단순하게 뭐 차트 상으로서 지수의 몇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어떤 그 시기에 어떻게 이제 뭐 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심리적인 그 상황과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그 영향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갑작스럽게 또 확산이 또 전이가 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지지를 확인해 준다라기보다는 사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거든요. 현재 옵션 만기일까지의 전반적인 포지션을 본다면 이제 상승으로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뭐 실적도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줄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 어떤 포지션을 또 만들어가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요, 전반적으로 개별 국가들만의 어떤 뭐 개별적인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자국 내의 어떤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다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맞이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흐름으로나마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옵션 만기 이후가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이번 주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목요일 옵션 만기일 이후의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예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4,390원 15%예요. 4,390원에 15%요? 네네. 네, 4,390원이면은 언제쯤 다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 조금 오래됐어요. 2017년쯤에 사신 건가요, 그러면? 네네. 아, 네, 그렇습니다. 오래 들고 계셨는데,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이게 어제도 조금 올랐는데, 제가 한번 부분 매도하고 떨어졌을 때 다시 추가 매수해서 좀 매수가를 낮춰놓은 거거든요. 아, 네. 근데 다시 이제 이런 전략으로 조금 부분 매도를 하고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문가님께 상담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4,390원의 매수가이시고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놨는데 또 이렇게 해도 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지금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거래를 해서 뭐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매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 접근을 좀 하고 하면 어떨까를 물어보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4,300원대의 그 매수가라고 한다면 매수 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죠? 혹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종목은 어디 추천을 받으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자율주행이라서 네.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관련제, 기업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뿐만 아니라. 근데 그 기업들의 실적이 전부 다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지난해죠. 지난해 물론 이제 자동차 업체들 대부분 실적이 좀 부진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체력 자체가 좀 그렇게 튼튼한 기업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6월달이 아마 이슈가 좀 있는데, 6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첫 그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테스트가 또 시작이 되는 그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주가가 이제 테마적인 요소로 인해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혹시 최근에 올라와서 한번 팔고 나서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살 생각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네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테마로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눌린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를 좀 잘 못 잡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번에 추가 매수는 이미 시기가 좀 지났어요. 2,000원 정도 가격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는 한번 지났거든요. 지금 팔고 나서 그냥 다시 산다라기보다는 차라리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4,000원 정도, 그 정도 되면 이제 손실이 꽤 많이 만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지금 상태 이대로 그냥 가져가시다가 4,000원 정도 가격 오면 차라리 그때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없이. 아니면 내려올 때 지금 팔고 뭐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 힘이 좀 없으신데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늦었다고 하시고요. 현재 비중으로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PNC테크요. 네, PNC테크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6,980원에 20%예요. 네, 6,820원에 배중 6,980원에 20%예요. 6,98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시고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신가요? 그냥 쭉 밀려왔으니까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싶어서 여쭤봤어요. 네, 앞으로의 대응법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그리고 상담. 네. 하나 더 여쭤보면 재무제표는 좋아 보이는데 네. 이렇게 쭉 밀려와서 전문가 의견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회사랑 주가 흐름이 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앞으로의 상담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PNC테크 네. 매수가가 6,980원이신 것 같고 비중은 네. 20%라고 하시는데요. 회사는 네. 괜찮을지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PNC테크를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꽤 높으신 가격대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잠깐 이제 확인을 해보면 현재 거래가 한 7,000주 정도, 지금 시간대가 이제 9시 50분 정도인데 최근에 거래량을 잠깐 확인해 보면 4만 주. 이 기업은 혹시 매수를 하실 때 본인이 이제 이 기업을 보고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알아보고? 네, 좀 살짝 알아보고 한 거면 네. 재무제표도 좋고 네. 또 약간 그때 남북 경협이 약간 있을 때 보유한 지는 좀 됐고요. 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8,000원대에 매수했었어요. 8,000원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는 네. 낮아졌고요. 그죠? 네, 네. 비중은 좀 네. 올라가 있고. 네. 근데 이 기업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기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주가 안 가는? 거래량도 부족하고요. 네. 영업이익도 좀 줄었고요. 네, 예. 또 뭐 지금 시대 테마하고도 반대로 간다고 보죠. 뭐 한전하고도 연관이 있어 보이고 남북 네. 경협하고도 연관이 있어 보이고 네. 지금 가장 트렌드적으로 인기가 없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맞아요. 그리고 이 기업이 네. 재무적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그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괜찮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뭐 10%대이기 때문에 낮죠. 증자를 했겠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보는 것 중에서 사실 현금 흐름표를 잘 안 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현금 흐름표를 일단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기업에서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이제 결국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벌어들이는 돈을 보면은 2018년도에는 이제 적자예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투자 쪽을 보면은 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나와요. 네.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투자하는 금액이 커야 되겠죠. 빠져나가는 네. 돈이.
근데 지금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쭉 봤을 때 2016년도에 이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들어온 돈이 한 300억 정도가 돼요. 100만, 1000만, 30억, 38억 정도가 되죠. 그런데 빠져나간 돈을 보게 되면은 240억 정도가 빠져나왔어요. 그죠? 네. 네. 들어온 돈보다 지출되는 투자로 인해서 지출되는 돈이 더 많죠. 네. 2017년도에도 역시 45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빠져나간 돈이 150억 정도가 투자가 들어갔어요. 네. 네. 결국은 지금 벌어들인 돈보다 투자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역시 벌어들인 돈이 없었는데 빠져나간 돈도 역시 없었죠. 번 돈이 없었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2019년도에도 번 만큼 사실 빠져나간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경영이 된다는 건 효율적인 경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일 것 같아요.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관심이 없는 이유. 기업 경영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이 기업은 지금 거래가 말씀하셨지만 거래가 없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 기업의 호가창, 매도 호가창이 보면은 3,845원에 10주 막 이렇게 올려 있잖아요.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 기업이 지금 비싼 기업이 아니에요. 10,000원대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3,000원대. 만약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 억대의 매수가 들어오겠죠, 사실. 그렇죠? 네. 억을 살려면 이 기업 어떻게 사야 될까요? 엄청 분할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못 사요. 오늘 다 살 수도 네. 없어요. 만약에 네. 산다면 상한가예요, 그냥.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이 기업은. 네, 네.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은.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사실 이 기업을 분석을 하고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의 좋은 점이 보였을 거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 네. 내가 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시장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PNC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래가 일단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 지금 팔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시청자분도 못 팔거든요, 지금.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거래가 없는 기업들은 시간 싸움을 일단 하셔야 돼요. 시간 싸움을 네.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거래가 들어오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거래가 들어오면 그때 잘 나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아마도 올라오게 된다면 5,000원 정도 부근에 왔을 때 한번 매도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을 딱 제한적으로 두지 마시고요. 주가가 올라오면 뭐 갑자기 거래가 터질 수도 있고요. 그때 나오시면 돼요. 저는 목표 주가는 5,000원 정도에서 나오자라고 전략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네. 거래량이 이렇게 확 들어올 타이밍도 가끔씩 있겠죠. 이렇게 있죠. 거래량이 없어도. 네, 있어요. 흔히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력이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기업은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네. 네, 그래서 거래 들어올 때 잘 빠져나오세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언제 매도하실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계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들께서 실적 대비 투자금이 너무 많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또 거래량도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 확인을 해봤습니다. 길게 보시면서 5,000원 정도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라는 말씀 들어봤으니까 앞으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전자인데요. 네, LG전자. 예, 72,000원에 10% 정도 있는데요. 네. 이걸 제가 산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한 아, 2년 네. 가까이 됐거든요. 몇 년이요? 그래, 2년 가까이 아, 됐어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제 너무 오래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어떻게 네. 해야 되나 해서 좀 단가를 내려서 팔아야 되나? 원금에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네네. 이게 너무 오래 들고 있기도 하셨고, 또 최근에는 많이 떨어지기도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네네네.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LG전자 매수가 72,0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추가 매수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72,000원이면 매수 가격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네, 네. 매수는 혹시 언제쯤 하셨어요? 이 기업은? 이제 이거 한 2년도 넘었는데 조금씩 이제 네. 6만 원대에서 좀 다시 사고 네. 이렇게 해서 단가가 낮아진 거예요. 비싸게 8만 원도 사셨군요. 네네. 네, 2년이 넘으셨어요.
네. 그러면 그 단가가 최종적으로 매수해서 단가가 낮아진 시기가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매수한 시기. 마지막으로 매수한 시기가 네. 작년 11월쯤인가 10월쯤 그때 아. 6만 원대에서 매수했어요. 6만 몇 원. 그러면 이 기업은 매수하고 나서 보면은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매수가 부근까지 오긴 했거든요. 네네. 한 번 갔는데 네. 딱 7만 2천, 딱 원가 정도밖에 안 가서 그래 좀 갈 건가 하면 그때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아요. 욕심에. 네. 욕심 너무 때문에 오래 들고 있는 게 네. 아까워가지고요. 맞아요. 원래 이게 그동안 지금 고생을 하셔서 아마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아, 내가 산 가격까지만 올라오면 원금만 회복됐으면 좋겠다. 네네네. 네, 그때 맞아요. 빠져나오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예. 막상 원금이 오니까 이거 네네. 수익을 욕심이 좀 생겼어요. 조금이라도 수익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네네네.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팔지 못하고 있다가 네네네. 떨어진 거예요. 근데 네. 혹시 시청자분 저희 방송 자주 보세요? 저는 거의 많이 보죠. 많이 보세요. 네네. 네, 제가 지난해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계속 매도 의견 드렸어요. 예, 했는데 아시죠? 내 금액은 그때 딱 한 번 왔어요. 그렇죠. 저는 계속 네. 그 LG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네. 사면 안 된다라고 그죠? 네네. 그러면 빨리 빠져나오셨어야 돼요. 왜냐면 네. 그 이유도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LG전자는 삼성전자하고 좀 달라요. 네. 그죠? 같은 전지합장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사실 최근에 반도체 실적이 좋긴 했어요. 그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판매해서 발생되는 네. 이익이 있어요. 네. 근데 LG전자도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죠. 네. 근데 팔아도 거기는 적자예요. 손해죠. 네. 네. 손익분기점이 안 와요. 네. 그럼 거기는 이제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럼 LG전자가 가장 강점이 뭔가요? 그 가전제품. 맞아요. 가전제품이죠. 네네. 가전제품을 팔려고 해도 사실 지금 판매가 팔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죠. 네네. 그렇죠. 지금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잘. 네, 그렇죠. 네. 그리고 LG전자 쪽에서 또 가장 많이 밀었던 것 중에 하나가 TV예요. 네네. 그죠. TV 중에 보면 대부분이 LCD TV가 매출이 LCD. 예, 대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난해 중국이 LCD 기술이 따라왔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LCD 쪽도 지금은 적자예요. 네네. 그죠? 그러면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이쪽은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 그죠? 안 되죠. 네. 그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길게 본다면 이 LG전자가 대형 OLED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아요. 네. 그래서 이 LCD에서 OLED 쪽으로 확실하게 실적 변화가 나오면 그때는 사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도 LCD 실적이 90% 넘었는데 이 실적을 OLED 쪽으로 가져가야 돼요. 네. 힘들겠죠. 네.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바꾸는데.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LG전자는 아마 시장에서 이제 느끼기에는 그래요. LG전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식이고 그다음에 이 정도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 기업은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대 오면은 정리를 해야 돼요. 네네. 네, 그때가 원래 7만 원 정도였는데 한번 놓치셨잖아요. 네네. 네, 이번에는 한 6만 5천 원 내지는 7만 원 가격대 다시 올라오긴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이때 뭐 정리 못하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면 정리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네. 이제 추가 매수 조금 해가지고 추가 매수, 저는 추가 매수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없이요. 네, 지금 그 돈으로 사실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게 네. 훨씬 더 나아요. 굳이 이 한 종목에 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빨리 팔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만약에 네.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LG전자가 다른 종목들 다 올라오는데 안 올라와. 네네. 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네.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저는 LG전자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늦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럼 그 돈은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나아요. 건강에도 좋아요. 그게. 네네. 아시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LG전자는 그냥 가져가시고 6만 5천 원만 와도 파세요. 근데 언제까지 갈 건가? 올해는 기다려야 돼요. 네. 네. 한번 기다려보세요. 네. 아. 어느 정도 6만 5천 원까지의 반등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의 반등은 좀 빠를 수 있어요. 생각보다는. 네,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정리만 잘하세요. 네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LG전자 설명을 들어봤는데 시청자님 아무래도 이제 오래 들고 있으면 더 그만큼 미련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꼭 65,000원에서 7만 원 정도 오면은 잘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회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상담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명문제약이요. 네, 명문제약. 6,830원에 30%. 네, 6,830원에 30%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그것 때문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 정신이 나갔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겠어요. 그쵸?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명문제약 6,83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떡하죠? 원래 지금 본인도 지금 깨닫고 있어요. 네. 정말 잘못된 매매를 지금 하신 거죠. 그죠? 예. 원래 보통 기업,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췌장암 치료제 효과를 발견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네네. 코로나19의 침입을 저지하는 췌장암 치료제.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이슈만큼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만큼 좋은 이슈는 없어요. 그죠? 정말 그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주가가 올라오고 나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유상증자. 그죠? 네, 300억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잖아요. 예. 네. 보통 기업들이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막 올라가요. 예를 들어 테마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예. 유상증자를 했다는 건 결국 이제 자금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돈을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무상도 아니고 유상으로. 예. 네. 지금 보면 이 기업은 2019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적자죠. 그리고 2017년도와 2018년도 보면은 이제 단순하게 그 순이익만 비교를 해본다면 순이익이 2017년도에 7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10억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 적자가 몇 억이 났습니까? 204억. 네. 그동안 이익이 몇 년치 이익이에요. 이 정도로 적자를 내버린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테마가 딱 와서 이제 올라왔을 때 이렇게 악재가 터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명문제약, 이거,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명문제약, 이제 제가 볼 때는 올해, 제약이나 바이오주들이 사실 2018년도 이후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죠? 예.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2년 정도 주가가 떨어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제약주, 이제 바이오주의 어떤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기업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그 사이클이죠. 하락 기간 이후에 상승으로 가는 그 사이클. 그 시기가 보통 한 2년 정도가 되는데 그 시기는 거의 왔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죠. 예. 미국 대선 중에 민주당 후보 중에 이제 조 바이든 예. 들어보셨죠? 과거 그 오바마 대통령의 당시에 이제 부통령이었잖아요. 예. 대선 주자인데 이분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 자체가 뭐냐면 과거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했던 그 바이오 쪽 있죠? 헬스케어. 오바마 케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헬스케어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 당시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사실 좀 맞물려 준다면 올해는 어느 정도는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명문제약은 다만 이번 단발성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네. 그리고 유상증자가 나왔어요. 여기서 흔들림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적으로 오래 좀 기다려 보시면 매수가 위에서 팔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저는 봐요. 그럼 그냥 들고 가야 돼요? 맞아요. 들고 가셔야 돼요. 오히려 만약에 지금 비중이 좀 작았다면
네. 저는 내려왔을 때 만약에 5,000원 아래나 4,500원대 가격 왔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 비중이 30%잖아요. 예, 네, 예. 여기서 더 늘리기에는 사실 부담이 좀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기다려. 네, 연말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저는 최종적으로는 8,000원 위로 올라오면 팔 것 같아요. 아, 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 거니까. 그러니까. 네. 예. 기다리시면 아마 제약바이오 한번 시세가 오고 8,000원 위에서 올라왔을 때 그때 파세요. 아유, 말씀 너무 고맙고, 그냥, 네. 말씀마다 너무 그냥 재밌어요. 네. 다음에는 꼭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오지 마시고요. 주식은 예. 가장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주식은 싸게 사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예. 네, 이 부분만 잘 지키시고요. 꼭 종교에 나오시기 네.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네. 코로나 테마주들 급등락이 워낙에 심해서 지금 목소리에서부터 걱정이 많이 느껴지시는데, 하지만 다행히 이 코로나 이슈 말고도 이 제약바이오주 상승 사이클이 올 때가 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연말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000선 위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좀 가지고 가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 부산 솔로스요. 네,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15,270원에 10%인데 이걸 가지고 가야 되나, 언제 팔아야 되나요? 이거 그러면은 맨 처음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매수하신 거예요? 이번에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수익이 많이 나셨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일단.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죠? 그게 지금 오늘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팔아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두산솔루스 15,270원이라서 지금 수익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일단 수익 축하드려요. 시청자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수를 하신 건 한 3월 정도이신가요? 3월 예, 3월 달에 매수했어요. 주가 떨어졌을 때, 그죠? 예. 매수 시점은 좋아요. 네. 매수 시점, 잘 매수하셨고요. 사실 두산 그룹에서, 네. 딱 두 가지 그 기업이 지금 가장 핫하잖아요. 그죠? 두산 예. 솔루스하고 두산 퓨얼셀. 아, 네. 2차 전지 쪽 사업하고 그다음에 OLED.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두산 솔루스는 사실, 두산 퓨얼셀하고 상장됐을 때 당시, 분할 상장됐을 때 당시에 가장 시장에서 높이 평가를 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두 기업 대비했을 때 두산 솔루스가 더 좋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사실 어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트렌드하고 좀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기업의 그 크기는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만큼 두산에서 신사업으로 밀 수 있는 그 두 가지 기업이 얘네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두산 솔루스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지금 다만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 기업이 네. 지금 상장된 당시가 얼마 안 됐거든요. 2019년도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과거에 상장됐을 때 그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5,000원 아래였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거의 3만원 가까이 왔어요. 예. 6배가 올라왔죠. 네. 네.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히 많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과거에 올 초부터 해서 주가가 3만원 가격대를 넘지 못했거든요. 예. 이럴 때는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비중이 일단 뭐 10%라서 좀 작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네. 기업의 한 주 가격이 거의 뭐 2만 원대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 금액이 좀 클 수도 있어요. 혹시 네. 시청자분께서 투자 그 규모가 예. 좀 비중은 10%지만 예. 금액으로 봤을 때 좀 큰가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감내할 수 있을 정도.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3만 원 이 가격대에서 오늘은 예. 일단 넘기셔야 돼요. 오늘은 지나고 내일부터 보시고 3만 원 예. 가격을 넘어가게 된다면 주가가 예. 올라가게 된다면 이게 예. 지금 현재 수익이 몇 프로 정도 나와 있나요? 현재 계좌에서의 수익. 이게 처음 산 거예요. 현재 수익률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세요? 그렇게 많이 났지요. 이제 저기 그렇죠, 많이 났죠. 15,270원에서 얻어가지고. 만약에 3만 원 가격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3만 5천 원까지 보세요.
예. 35,000원까지. 두산그룹이 조금 걱정돼가지고. 근데 만약에 내일부터 해서 이 주가가 과거에 못 올라갔어요. 이 3만 원 가격 넘지 못했어요. 예. 만약에 내일부터 보시다가 3만 원 넘어가면 그냥 35,000원까지 끌고 가는 건데, 만약에 네. 내일부터 해서 3만 원을 넘지 못하고 떨어지면, 예. 그럼 지금 수익일 때 나오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내일부터 3만 원을 넘어가느냐, 넘기지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파느냐, 가져가느냐, 이걸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이 두산솔루스 전망이 굉장히 좋지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를 보시면서 3만 원이 넘기면은 3만 5천 원까지 끌고 가셔도 된다고 하고요. 못 넘으면은 지금 수익일 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거를 추천드린다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MS 오토텍 네, MS 오토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6,800원 80%예요. 네, 6,800원에 80%요? 네. 아, 비중이 크신데 지금 손실 중이라서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네. 그 MS 오토텍이 6월 달에 명신으로 추가 상장을 한대요. 그 테슬라 납품하는 부분을. 네. 그래서 이 MS 오토텍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건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추가 상장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그러면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MS 오토텍 매수가 6,800원의 비중은 80% 꽤 많으신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 매수 가격이 좀 높거든요. 매수하신 그 시기가 혹시 언제쯤이신가요?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산 거예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요. 그죠? 네, 1월 달부터. 네. 그래서 지금 그 매수하시고 나서부터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전에 2019년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편이었거든요. 네. 지금 또 말씀하신 게 이제 그 테슬라 납품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죠. 네.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신. 네. 네. 이걸 이제 분할해서 이제 추가 상장을 한다. 이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주는 요인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네, 왜냐면, MS 오토텍이 더 떨어질까요? 지금 이제 당장 주가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네. 지금 매수 그 비중이 지금 80%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800원 정도의 가격이면, 이게 사실 지금 추가 매수도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한 번에 다 사신 거예요, 이 기업은? 아니에요. 7,000원대도 사서 그 비중을 낮춰놓은 거예요. 7,000원대 사서 비중을 낮췄어요? 네. 그럼 거의 뭐 최고점에 사신 거예요? 네네. 혹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추천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게 군산 그 전기차 GM 인수해서 네. 그 중국 바이튼 생산한다고 내년부터 그래서 네. 메리트가 있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비싸게 샀어요. 네. 네, 아시죠? 네. 7,000원, 누가 봐도 7,000원이면 뭐 너무 비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주식을 살 때, 물론 앞으로 이 전망이 좋아. 그래서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과거부터 해서 이 기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았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7,000원은요. 과거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넘지 못했던 가격이에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도 분명히 시장에서의 관심은 사업이라든지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집중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리고 실적에 대한 영향도 있었겠죠, 그죠? 많이 벌었으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원 넘지 못했다는 건 시장에서 MS 오토텍의 가치는 넌 7,000원이야. 계속 이렇게 매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격에 사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격을 넘어가지 못하면 새롭게 다시 어떤 시세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네. 지금 보면은 MS 오토텍은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좀 비싼 가격대에 사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네. 저는 이 기업은 어쨌든 뭐 악재라고 해서 뭐 주가가 확 빠진다 이건 아닙니다. 네. 응? 그동안의 어떤 기대치보다는 조금 기대하는 부분에 어떤 뭐 일부가 좀 사라진 부분이 있지만 희석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가는 5,000원까지 회복은 될 것 같아요.
네. 네, 5,000원대까지 오면 차라리 저는 그때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아쉽지만요. 네. 다음에 매수하실 때는 오히려 한번 이 방송에 연락을 주시고 이거 매수해도 될까요?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매수하실 때는 항상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그냥 무조건 사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사서 올라가기보다는 이거 빠지면 어떻게 할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빠지게 된다면 나는 어쨌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비중을 한 번에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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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일단 5,000원 왔을 때 바로 팔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5,000원 왔을 때. 예. 네. 예. 힘내시고요. 그러면 그 명세들을 추가 상장하면 MS오토텍 주가는 빠져요? 그거는 지금 당장에 바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그 전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잖아요. 네. 이것까지 감안해보면 MS오토텍이 꼭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확 빠진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네. 지금 정도 가격은 빠져 있다면 저는 한 5,000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을 또 계속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알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안 빠져요. 네. 그럼 안 빠지는 거예요. 이미 이 정도가 빠졌으면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5,000원까지 네. 보시고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일단 5,000원대까지 오면은 종목 교체를 해보시라고 하시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어떤 종목 매수하실지 궁금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앞으로 도움 받으셔서 꼭 수익률 회복하시길 저희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써니전자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480원인데요. 네, 5,500원 돈이네. 예, 30%. 5,480원 정도요? 네, 그리고 비중은 30%.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갖고 가야 되나, 그냥 털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써니전자 매수가 5,48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들고 가야 할까요? 이 기업 왜 사셨어요? 시청자분. 추천받았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추천받으셨어요? 안철수, 그렇죠? 네. 정치 테마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그래요. 예. 개인들이 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거의 무조건 손실이 납니다. 예.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대북 테마. 예. 그 또 한 가지 정치 테마. 예. 예. 정치에 대한 정치 쪽에 혹시 아는 분이 있나요? 인맥이? 아니요. 없죠. 그 네. 정치에 대한 그 내용은 사실 아무도 모르게 입장들을 막 밝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어떻게 여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 많은 예전에 이제 안철수 씨가 네. 대권 주자로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거기서 포기를 했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거고. 그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생각을 해보면 반기문 씨와 관련된 그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그 예상을 누가 했을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보면은 네. 예. 지금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안철수 씨 쪽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기대감일 뿐입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근데 정치 테마주는 흔히 얘기하는 그 한 번에 대박을 보겠다. 그런 사람들이 도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주식이 바로 정치 테마주예요. 네. 근데 시청자분께서 도박을 하고 싶지 않죠. 네. 네, 그러면 안 사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추천을 해주셔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추천해 주셨어도 어쨌든 그건 이 그 정치 테마주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종목들보다 얼마나 좋은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요. 네. 하필이면 왜 이 어려운 길을 가세요? 그래서 네, 쉬운 길을 팔라고 가지고. 하면은 그냥 갖고 있으면 괜찮다고 막 그래서 사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 네. 총선 지나고 나서 어쨌든 또 대선까지 기간이 또 있을 텐데 이번 총선 네. 전에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왔죠. 그렇지 않나요? 선의전자? 네. 총선 전에 이미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나중에 대선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1년 지나고 또 끌려다니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올라오겠죠. 그게 대선 정도 전에? 그렇죠. 이미 그 정치와 관련된 내용은요, 총선이든 어쨌든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전까지 움직이다 끝나버려요. 네. 재료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아유. 네. 저는 선의전자는 일단 지금 당장 팔기에는 좀 아쉽긴 하죠. 네. 그 나중에 어쨌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중장기로 가야 돼요. 네, 아.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된 거예요, 사실. 네, 네. 이게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기다리셨다가요. 나중에 아마 그 총선 아직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한번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어쨌든 대선을 생각하고 이 안철수 씨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매수가 부근에서 5,000원 정도만 와도 정리하세요. 네, 그게 진짜 건강에 좋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은. 그런데 그냥 팔면은 너무 좀 그렇죠? 지금은 좀 아깝죠. 네. 다른 거 타볼까 질려가지고 다른 거 선택해볼까. 네,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그냥 팔고 다른 종목 사서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좋은 거를 또 잡을 수가 있어야죠. 이게 지금 손실이 커가지고 지금 잘 못 팔겠죠. 속상해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을 만약에 확실하게 나는 결정을 내리겠다. 그럼 팔고 다른 종목 사는 게 맞아요. 아휴. 근데 나는 지금 이거 손실 때문에 못 팔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며칠 전에 녹십자 웰빙도 많이 손실 보고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것까지 또 하려니까.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시청자분께서도. 네. 주식 투자하실 때.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한 2년? 2년 됐어요. 근데 공부 제대로 안 하셨죠? 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네. 지금부터 공부를 조금씩 해보세요. 네. 그- 내가 알아야지 그- 보입니다. 네. 선생님, 내가 알아야 수익 낼 수 있어요. 제일 현명한 것은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식에 대해서 다른 종목을 또 뭐 살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공부를 아직 안 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방송에서 뭐 추천하거나 아니면 그런 주변에서 추천했을 때 종목을 사신 거잖아요. 네. 그럴 바에 이거는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네. 새로운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아직 없잖아요. 네.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5,000원대 파시고요. 네. 네, 그 기간 동안은 공부를 좀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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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이 대북이나 정치 테마는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기다리셨다가 5,000원 정도 올라오면 매도를 하시고 그 기간 동안 더 좋은 종목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도 온라인 세미나가 예정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부분 설명해 주시나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세미나를 주말이 아니고 주중에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번 주에는 주말 일요일 날도 한 3시 정도 경에 제가 온라인 방송을 좀 할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방송이 진행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정해진 이 방송 시간에 안에서는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싶어도 제대로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속 시원하게 좀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시장을 한번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 시장은 예상보다 강하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그냥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이 내용을 참고하신 분들은 주식을 또 많이 사셨을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시장에서 또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전략은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은 시간이 부족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려야 되니까 다 못다한 강의가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수요일과 일요일에 온라인 강의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상담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BH입니다. BH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3,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5%입니다. 23,000원의 비중은 25%. 예. 네, 이거는 언제 매수를 하신 거죠? 요거 2월 정도에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예. 그러면은 매수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계속 떨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그래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는 BH고 네. 매수가는 23,000원, 비중은 25%라고 하십니다. 조금씩은 회복이 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다들 이제 그 종목을 보니까요, 상담을 하시는 종목들이 대부분 올 초, 아니면 지난해 말, 매수하신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나서, 가격대 그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진 거죠. BH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신혜분. 네네. 네,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들으셨어요, 이 기업은? BH가 이게, 지금 25,000원은 단기 고점이고 아니면 27,000원 간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23,000원에 네.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그 이후로 그날부터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그래요. 예. 추천을 받으셨네요? 예? 추천을 받으신 거네요? 예, 방송 보고요. 그래요. 예. 근데 BH가 일단 보면은 이 기업이 계속 주가가 막 못 올라가잖아요. 왔다 갔다. 예, 지금 못 올라가요. 네. 다른 것들은 올라가는데. 되게 답답하죠. 근데 답답해서 이거를 대응을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싶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을 보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네. 길게 한번 볼게요. 네. BH 주가가 2016년도에 얼마였냐면 가격대를 보면은 한 2,000원대였어요. 2,000원. 예. 근데 얼마까지 올라온 건가요? 한 2년 만에. 25,000원. 많이 올라왔네. 많이 올라왔네. 10배 넘게 올라왔어요. 그쵸? 예. 왜 못 가는지 이거 보면 알 것 같지 않아요? 예. 그쵸? 이미 10배가 넘게 올라온 기업이에요. 잘못 담았는데, 그래,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일단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산이 높으면 뭐 골이 깊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주가가 예. 많이 올라오면 빠지는 그 폭도 많다. 그죠? 예. 그런데 이 기업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가 아니에요. 산이 일단 높은데 골이 깊지가 않아요. 많이 안 빠졌잖아요. 그죠? 네. 이 기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그죠? 예, 밑으로 그러네. 빠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다. 그 의미는 뭐냐면 BH는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BH는 이제 시간적으로 옆으로 질질 끄는 게 좀 지겨울 텐데 이러다가 한번 다시 쭉 올라옵니다. 네, 이 시기가 되게 힘든 시기고 되게 지루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BH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뭐 추가 매수 한 5% 정도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5% 정도 추가 매수해도 사실 평균단가 많이 안 떨어져요. 네. 예. 하지만 어쨌든 추가 매수 하셔도 상관없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뭐 3만 원 부근까지 그리고 이 고점이 또 새롭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BH가 하고 있는 사업이 FPC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연성회로기판? 예. 기본적으로 PCB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가전제품 같은 거 있죠? 뭐 노트북도 역시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뜯어 보면은 초록색 기판이 있어요. 초록색 기판. 그걸 바로 이제 이제 회로기판, 인쇄회로기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연성회로기판은 플렉서블, 앞에 F가 붙어요. 휘어지는 거. 그죠? 네, 최근에 보면은 스마트폰, 그 폴더블 폰이라고 들어보셨죠? 휘어지는 스마트폰. 막 접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적용이 되는 기판이 바로 이 연성회로기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에 대한 확장성은 분명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적으로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지루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5% 정도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뭐 25,000원 지금 매수 가격이 23,000원이잖아요. 예. 25,000원 넘어갔을 때 그때 수익에서 정리하세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아시겠죠?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걸릴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플렉서블 관련해서 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폴더폰이 지금 막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부터 시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은 너무 오래 끄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올 수 있다면 가져가야죠. 그러면 한 5% 정도 추가 지금 오늘 저가에 하셔도 돼요. 네, 그래갖고 비중이 25,000원 정도 되면 팔까요? 네, 25,000원 가격 최소한 25,000원 넘어가면 파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BH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3만 원 부근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25,000원 선에서 오시면은 수익 실현하시는 방법 추천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파미셀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1,500원이고 비중 50%입니다. 네, 21,500원의 비중 50% 이거 이번에 사신 건가요? 네, 그 3월 30일 날 저번 주 월요일 날 샀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막막하시겠어요. 그쵸? 네네. 네, 그러면 한번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파미셀 21,500원의 비중 50%라고 하시는데 이거 네. 어떻게 할까요? 참 난해하네요. 네. 이 종목 사면 안 됐어요. 혹시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안 났죠? 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쵸. 네. 다들 그때 사셨을 거예요, 개인들은. 올라갈 때는 일단 보고 계셨다가, 네. 저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올라갈 때는. 근데 가격적으로 그렇죠. 부담이 좀 컸죠. 네네.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떨어질 때 한번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그 시점에 사신 거죠, 바로.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고점이에요. 네. 지금 보면 파미셀은요, 네. 코로나 치료제는 어쨌든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막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냐면, 이 그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 관련주, 그리고 손세정제 관련주, 네.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기업들, 뭐 택배라든지. 네. 그런 기업들이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불꽃을 쏘는 게 바로 이제 치료제 관련주예요. 네. 파미셀이 마지막 불꽃이거든요. 치료제 관련주. 진단키트라든지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 그 지금 보면은 이 기업은 지금 이 정도 가격이 있을 주식이 아니에요. 아시죠? 네. 테마로 올라왔고 단기에 그냥 딱 치고 빠지겠다 생각으로 들어가셨죠?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 약간 좀 장기로도 봤던 게 네. 이게 보니까 뭐 또 8월달에 뭐 첨생법도 뭐 국회 통과도 됐고 저도 조금 검색을 좀 했는데 네.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간 건데 네. 또 아직 뭐 소송 부분도 또 네. 뭐 4월달에 뭐 발표난다 이래가지고 네. 조금 이게 고점이긴 하지만 이 고점을 뚫으면 좀 더 고점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비중도 조금 더 실어본 거거든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제약바이오주들의 피크인 시기가 2018년도에 한번 나왔거든요. 아시죠?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네, 근데 맞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거품이라고.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뭐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거품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25,000원이에요. 근데 최근에 올라온 가격이 생각하면 얼마입니까? 22,000원. 그렇죠? 네네. 지금 현재 이 기업은요, 앞으로 뭐 어떤 성장성 이런 게 중요치 않아요. 중장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어찌보면 핑계예요. 핑계거리 찾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바로 수익이 났으면 바로 팔았을 거예요. 근데 수익이 안 나고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이거 중장기로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팔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장기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 기업의 주가가 10,000원까지 빠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죠? 후회 안 할까요? 난 중장기로 봤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안 들어요. 그쵸? 그래서, 주식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식을 해야 되거든요.
하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단 중장기로 본다? 사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파미셀은 주가 다시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은, 네. 만 원 가격대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가 고민인 게 네.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추매를 좀 해가지고 네. 한번 반등 올 때 약간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지금 그게 지금 계속 그렇죠. 고민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대답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거는 일단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겠지만 이건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이 기업은 손절 가격은 15,100원이에요. 네, 네. 그죠? 15,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나는 그냥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밑에서 산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네. 나중에 10,000원 정도 왔을 때 또는 10,000원 내지는 11,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사시면 돼요. 네. 근데 나는 손절을 못 하겠어. 그러면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10,000원, 11,000원 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높이면서 이제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팔고 나서 다시 살 거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할 거냐, 이거는 일단 시청자분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손절가 잡고 거기서 팔았다가 나중에 밑에 다시 사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10,000원까지가 금방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금방 갈까요? 그거는 본인 생각이 커요. 네. 보세요, 마스크 관련주도 막 50이나 이런 종목들 과거에 이제 막 올라왔잖아요. 네. 과연 제가 떨어질까 생각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결국 올라가기 전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네.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네, 저는 확실하게 이건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손절가 확실하게 잡고 대응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파미셀 아무래도 10,0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오늘 상담하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연락 주셔서 더 알찬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세한 설명과 분석 잘 들었습니다. 황민여 전문가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